오픈식 할 때 그때도 설교하러 여기 오셨고, 그리고 테이프를 끊었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우리 교회 합동 결혼식을 12번이나 주례를 봐주셨죠. 그리고 주일 설교도 여러 차례 왔었죠. 그리고 설날 오셔가지고 복돈도 나눠줬어요. 내가 전화를 했지. 목사님 설날 와서 복돈 좀 나누면 좋겠다고. 돈을 한 300만 원 가지고 오셔서 복돈 나누면 좋겠다고 했는데 300만 원을 가지고 오셔서 설날에 이렇게 복돈 나눠줬잖아. 그리고 광야날 행사 때 돈이 좀 부족하다고 돈을 좀 더 이렇게 보태달라고 했더니 얼마 보태주면 좋겠냐. 그래서 아니 말고 한 200만 원만 보태냈지. 200만 원 가지고 와서 또 격려사도 하셨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2003년부터 오셨고 합동교회 좀 했었고, 그 우리 천막 교회 할 때도 천막 교회 할 때 그때도 오셔서 예배도 인도하셨고 그때도 우리를 격려를 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들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좀 후원을 해주시고 여러모로 지도를 해주신 분이죠. 참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은퇴 후에 여기저기 가난한 시골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 설교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선물을 가지고 와요. 그렇게 해서 나눠주는 일들을 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 주 주일날에 춘천에 어느 교회 설교를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잖아. 80 작년에 88세였으니까 89세. 올해가 89세 됐잖아. 그런데 호적에는 87세인가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렇게 연세 드시고 운전하다 보면 깜빡할 수 있어요. 그래서 80 넘어가면 운전대 잡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는 괜찮을 걸 알고 89세면 요양원 가 있어야 돼. 그런데 운전하고 다니다가 장거리 운전하고 다니고 포항까지 막 가고 전라도까지 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갔다 오시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설교를 가다가 사고를 난 거야.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보지는 않았지만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차를 부딪히거나 그런 순간에 분명히 주여 하고 불렀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경에 처하면 순간적으로 주여 이 말이 나오는 거 속에서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전 한국에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선교사로 들어온 선교사 1세대야. 그 다음 이 선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은 목사님들, 길선주, 또 깡패 목사 있었잖아. 김익도. 이런 분들이 그분들에게 배운 그런 우리나라의
이 최초의 이제 목회자들이죠. 이기풍, 제주도에 간 이기풍, 이런 분들이 이제 평양신학교에서 처음으로 목사로 탄생하신 분들이죠. 그러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제 이어 나갔죠. 이제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다닌 목사님이 있죠. 그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부흥회를 인도하고 다닌 목사님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다니시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교회를 부흥시킨 그 목사님께 우리 김영 목사님이 늘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소원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 저는 좋은 목사 되는 겁니다. 김명은 목사님은 그 아버지도 북한 북쪽에서 목사님이었죠. 근데 아버지는 감옥에 잡혀갔어요. 신사참을 반대하고 그걸 하다가 잡혀갔고 아버지를 못 보고 그 11살 때 김명은 목사님 11살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38선을 넘어서 올라간 거예요. 11살 때. 11살 어린 나이에 여러분 11살 어린 나이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거야. 그때 그 북쪽에서도 일요일 날에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일요일 날에 막 학교 오라고 이런 그 이상한 시스템으로 운영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아버지하고 가서 이렇게 아버지는 교도소 들어갔고 그런 상태에서 얘기를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이렇게 어머니한테 작별을 구하고 서울에가 이모님이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무작정 38선 넘어서 이렇게 월남을 하게 됐다. 강을 수염치고 그리고 막 총을 쏘는데 파밭으로 막 달리고 그렇게 해서 월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저기 공산당이한테 손양호 목사님 좋으신 손양호 목사님 자기 아들 둘이 죽었는데 그 공산당 아들 키웠잖아요.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하고 자기 아들을 삼아.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삼은 다음에 그를 목회자로 만들어요. 목사님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을 사랑으로 폭발하는 핵폭탄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자기 아들을 죽였으면 저거 죽여야 된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혜원 목사님이 좋은 목사 되는 게 소원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학교를 쭉 다니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들어오고 또 다시 공부하러 갔다고 오고 그렇게 해서 공부한 것 외국 가서 공부한 것이 공부한 횟수만 해도 13, 14년 정도 공부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총신에서 가르치다가 박윤선 목사님하고 같이 총신에서 나와가지고 그때 교단 정치 때문에 합동측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말 안 듣는다고 강단에 있는 가르치는 이 박윤선 목사님 와서 뺨때기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하겠다고 해서 나오니까 그때 같이 나온 교수들이 김명엽, 신복은, 윤영탁, 박형룡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온 거야. 총신에
주 멤버 교수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나와서 이제 학교가 무너지게 됐지. 그러다 보니까 학생 3분의 2가 따라 나와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달라. 근데 아니다. 이제 너희들 안 가르치니까 돌아가라. 그러면서 학생들이 저들한테 안 배우고 당신한테 배우겠다 해가지고 남서울교회에 모여가지고 남서울교회 지하실에서 공부를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그럼 할 수 없이 학생들이 따라 나와가지고 공부를 가르쳐 달라니까 공부를 가르치게 된 게 합동신학교가 된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합동신학교가 생겨나고 그 교수들과 함께 영향을 입은 그 다음 세대 교수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합동신학교가 돼서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게 돼가지고 저도 이제 그 학교를 가서 가르쳐 받고 그랬죠. 근데 참 교수들이 깐깐해가지고 점수를 너무 짜게 줘요. 근데 내가 나중에 이제 교수들을 만나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점수들을 짜게 주냐고 그러니까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잖아. 초창기에 젊은 그러한 때는 원칙대로 하는 거야. 유도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군대 가서 이등병한테 걸리면 에너지가 없는 거야. 원칙대로 하는 거야. 상병은 약간 에너지가 있고 병장한테 걸리면 유들유들하고. 병장은 이 넉넉함이 있어요. 그래서 삼국지에 보게 되면 제갈공명이 조조를 볼 때 조조의 명이 다 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조조에 가는 길에 관장을 배치를 해요. 관우장군. 장비를 배치하면 조조 잡히면 바로 죽여버리거든. 장비를 배치를 안 하고 장비가 뭐라 열불을 내도 장군은 요짝을 지키라. 그리고 그쪽 조조가 갈 곳에는 관우를 보내. 관우는 조조에게 은덕을 입은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죽은다 해도 관우는 마음속에 자비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마음속에 자비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비 같은 경우 관우는 마음속에 자비심이 있어요. 사람의 성향을 잘 본 게 제갈공명이야. 그래서 관우한테 조조가 걸려. 그런데 관우는 차마 죽이질 못하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 관우가 조조를 태워주게 되잖아. 지난 날에 나를 이렇게 살려주고 지켜준 이런 은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봐주겠다 해가지고 내보내잖아. 이렇게 자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자비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이 부모를 통해 그것이 물려진다라고 봐요. DNA가 자비의 성정 이게 부모를 통해 물려져요.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서 그런 성경을 물려받았어요. 어머니도 부자 딸이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 딸이어가지고 막내딸. 우리 아버지는 대리 사이로 들어가. 아버지는 힘이 좋아가지고 대리 사이로 그 집에 들어갔어. 일꾼이죠, 일꾼. 언니 어머니는 늘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퍼준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데 이 어머니의 이 자비심이 저한테 있게 됐고 아버지의 강직함이 저한테 있어요. 아버지는 아주 강직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얼굴 한번 봐보세요. 아주 강직한 사람으로 딱 보여. 우리 아버지 사진 안 봤잖아. 안 봤어요.
보고 싶네요. 한번 내가 보여줄까? 우리 아버지 상태가 금지 크게 생겼네요. 금기가 미남이 이남일. 한 40대 중반쯤에 찍은 사진처럼 보여요. 예. 아버지가 소방대원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간직하고 그런데 어머니는 자비로워. 그래서 이제 그런 사이에서 태어나온 자식은 두 성향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도 다 그런 부모의 양쪽 성향을 물려받았을 거예요. 네. 자기가 자기를 볼 때 그런 느낌들이 들지 않아요? 나는 아버지 쪽도 닮고 어머니의 이런 부분도 닮았고 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저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그런 느낌이 들죠. 네. 뭐 갈치는 뭐 바다 갈치 느낌. 예 맞아. 엄마 아버지는 못 빼는 사람. 엄마가 서울 사람. 저희 전부 다 가족들이 전부 다요 살다가 다 여기서 다 죽어. 엄마의 어떤 부분을 닮았어요? 엄마 술 마시고 그랬나? 엄마가 좀 술도 잘 먹고. 그런 것 같아. 그 엄마 닮아가지고 그게 좀 섞이려고 노는 것이. 섞여요. 술 마시는 그게 그런 게 좀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서당에서 공부했어. 서당에서 공부했는데 이 한문을 모르는 한문이 없어요. 나는 몰라요. 아버지는 공부를 했으니까 나는 아버지 한문을 그랬는데 나는 공부를 못 했어. 아버지가 공부한 사람은 자식들을 공부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했는데 빗들이지 아니고 옆구리로 나가고 야 나만 그래서 공부를 못했구나. 예.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를 닮은 것 같아? 저는 아버지를 좀 닮았다고. 어머니의 어떤 부분? 어머니의 이렇게 어머니는 술 담배를 안 했어요. 어머니는 술 담배를 안 했지만은 어머니는 착하시고 자기 할 일. 어머니는 정신병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우리 아버지 없이 매개 살리라고 고생을 아버지는 했고, 뭐 돌아가셨나? 교통사고 16살 때 40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아우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네. 그래서 내가 서서히 몸이 한 번에 머리가 미친 게 아니라 서서히 이게 가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서산에 조리병원이 없어요. 홍성조리병원을 갔는데 탈출을까봐 철조망 이렇게처럼 의사가 몽둥이 들고 있어요. 몽둥이 야구 같다. 옛날 정신병원. 예. 그 정신병원 그런 데 들어가면 없던 사람도 정신병이 생겨요. 감옥에 가다 놓지 한 달간 있다가 잡아서 패지, 약 주지. 예. 멀쩡한 사람이 그런 데 잡혀가면 정신병자가 돼 있어요. 간호사가 그래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몰라서 그래. 나는 내가 알코올병원에 가서 그 정신병원 똑같아요. 그렇지, 그게 감옥에 갇혀 있어. 그 다음은 나는 동의입원은 죽어도 안 했어요. 동의입원은 죽어도 안 했다고. 자유입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수급자는 그럴 수 있어요. 수급자들은 그렇게 할수 있어요. 나는 갈 때부터 나는 동의입원을 안 합니다. 나는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너 혼자다. 나는 자유입원 아니면 안 한다. 그러니까 거수도 좋다. 이래가 그러니까 내 나갈 때 내 마음대로 나가는 거. 나 스트리브 지금 그러니까 자유입원하는 사람하고 동의입원하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대가 틀리. 여기는 알코올 병원에 입원한 곳이고 여기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거죠. 그게 같은 한 병원이에요. 한 병원이 그래요. 그 병원 내에서 예, 알코올하고 거기도 또 갔다 왔구만. 이빨이 하나 빠졌어요. 이빨이 하나 빠졌어요. 아유. 내가 아실게 이게 알코올병으로 정신병원 똑같아요. 병동만 치래요. 병동. 정신 이 병자들하고 별도 알코올 중따들은 또 별도 알코올이요 정신을 잡아요. 알코올 술을 안 먹으니까 알코올이 정신을 잡더라고. 그러면 우리 갈치는 언제부터 술 마셨어요? 나는 16살 때부터 16살 때부터. 예. 여기는 17살 때부터 소주 마셨어. 공장 다니고 공장 날짜 15살, 16살 거기서 거기잖아. 주한 오리공단 저기 날짜 파이로트 날짜 만드는 공장 다니면 아, 그때 그러니까 20살 형님들이 사주면 얻어먹고 나도 돈 낼 때 월급 타면 내고 주안에 뭐 춤추는데 고거장. 그러니까 일찍부터 이제 일을 하러 다녔네. 예. 그때 16살이면 고등학교 다니는 때 아닌가? 원래 17살이죠. 17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근데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아, 야간 고등학교인데 수원 깡패, 전라도 깡패 들어와가지고 돈 뺏고 강간하고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17살 나이에 그냥 이불 싸매고 짐 싸가지고 수원서 인천까지 엄마 있는 우리 집까지 왔어요. 일하러 갔다가 네. 무서워서. 네. 거기서도 영어를 잘한다고 선생님한테 깜깜했는데 영어를 잘한다고 한참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나이에 일하러 가서 일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근로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기준법들이 없으니까 막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엄마가 3남매 키우느라고 힘들었어요. 아버지까지 돌아가신다 나까지 정신분열이 있지. 엄마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정신적으로 왜 아프게 됐을까? 왜 아프냐면요.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너무 우월감 그 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 의식이 있고 무거움. 그 무거움이 시달리다 보니까 그리고 남들이 나 산으로요 홀딱 벗고 산으로 올라갔대 내가. 몇 살 때? 16살 때 아버지 돌아가기 전. 그러니까 그때 맨정신이 아니었구만. 그때 맨정신이 아니었어. 홀딱 벗고 산을 올라갔대. 왜 올라갔어?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제 병원에 집어넣으라고. 아니 왜 홀딱 벗고 싶은 거야? 모르겠어요. 그때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왜 산으로 간 거야? 홀딱 벗고. 짐승 되려고. 산짐승? 아니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 그래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16살 때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는 공장 가서 일을 제대로 했나? 그 정신으로. 예, 3개월간 라이터 공장을 다녔어요. 아니 월급 딱 따르더라고 13만 87년도에 13만 5천 원인데 딱 따르는데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어머니한테 주니까 어머니 그런데 준 한 달 걸 월급이 13만 원? 예. 87년도에? 예, 깎고 1년에 13만 6천 원 공장 월급이. 그때 그렇게 잘하나? 아니 작은 돈이 아니죠. 큰 돈이죠. 그때 돈이 10만 원 그렇게 버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일하는 데 그때 그렇게 되겠어. 87년도 17살 15,000원 17살 때 한 달 월급이 15,000원 12,000원 처음에다가 12,000원 이런 거 아, 그래요? 네. 나는 부산 가서 내가 79년도인가 부산 가서 1년 정도 살면서 취직실업 다녔는데 그때
한 달 월급이 한 4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나는 79년도요. 4만 원 받은 것 같은데 나는 많이 주야로 일했거든. 주간에 일하고 낮에 밤에도 일하고. 우리 엄마도 주야간으로 일했어요. 내가 가방 공장에 그런데- 되게 많이 실어봤어. 많이 실어. 한 달에 월급 많이 실은. 진짜 그때 당시에는 정말 적게 받았어요. 아, 그래도 다 살았는데요. 저는 꽃밭에서 일했어요. 똑같아요. 저 여자들 둘 관리하는 나이타 대구, 부산, 서울, 춘천 다 있는 데서 이렇게 날려주고 갖다 대주고. 아 여자들 속에 일했다? 예, 꽃밭에서 일했어요. 예. 누나들. 내가 17살이니까 20살 누나, 19살 누나, 20살 먹은 고등학교 졸업한 누나들이죠. 누나들. 옛날에 이제 학교에 뭘 많이 했잖아요. 꽃밭에서 일했어요. 꽃밭에서. 그 옆에 있는 사람 꽃밭에서 놀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족 부양한다는 무게감 때문에 그 엄마가 압박감을 못 엄마 견디고 사진을 봤더니요 17살 때 엄마가 41살 때가 셀머리가 있어요. 셀머리가. 근데 지금은 셀머리가 없대. 셀머리가 힘든 그 얼굴. 너 보니까 눈물이라는 거예요. 눈물이. 아버지까지 죽으니까 아들까지 이러니까 어머니가 뭐 어머니가 정말 힘들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나이에 어머니가 머리가 심했다 이 말이죠. 예. 힘들어가지고. 이 정신적으로 여기는 일찍부터 아픔이 왔고 여기는 일찍부터 술 마시고 방랑으로 들어섰고. 고칠 수 있어요. 네? 고칠 수 있다고. 하나님 믿으면 고칠 수 있대요. 아버님만 잘 믿으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데 이제 그러다 또 술까지 먹으니까 가쁘니까 이제 술만 먹으면 그래서 정신이 더 가쁘니. 그러면 여기는 16살 때부터 술 마시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아니 학교를 안 다녔을 거 아니야. 국명 3학년, 국명 3학년, 공략고 3학년 다니다가 요새 초등학교인데 찌쳐 국민학 중 나와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16살 때부터 술 마시고 그렇죠. 공장생활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대 노랑 가방 공장에 다니면서 그냥 그 가방공장 댕기다가 이제 그때 꿈 깨가지고 이제 다리 이제 꿈을 깨니까 이제 나 바깥에 이제 그 시내 옛날에 그거 압니까? 왕정극장 모르지. 그 충무동 왕정극장 그 앞에 이제 나가니까 이제 아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내일 박미고도 뭐 싸움하는 거 그래 그때 가다가 그래 그때 이제 나는 모르지 이제 야 오바라 해가지고 어떤 돈을 주더라고 많이 안 보라고 신발하고 사입으라고 주더라고 아니 신문딱 시키는데 그게 마약이다 기름봉 그 마약 그거를 다 호텔에 어떤 몇 도씩 갖다 주나 가면 많이 그때 깨끗하게 입어야지 호텔에도 갈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거 들고 가는 내가 그게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전부 다 마약이 맞았어요 마약을. 맞았어요. 마약 배달해주는. 나는 시립봉도 많이 맞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마약을 많이 했구만.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이제 이 받치기 힐봉이 그런데 원래 그 부산 그 바닷가 쪽에는 그게 많이 돌아요. 배들을 그러면. 그쪽으로 원래 바다 쪽에는 원래 다 돌아요. 마약 해본 사람 흔들어보세요. 솔직히 손 들어봐요.
저는 할 뻔했어요. 후배가 있는데 새끼가 내 핸드폰을 사기치서 내 핸드폰 만들어준다고 해서 세 대나 뽑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만 원이 얼마 있는데 마약 라면 끓여달래 라면 끓였는데 형 이거 맞아볼래 하더라고. 지가 맞더라고 지 몸이다가. 난 싫다고 그 범죄 경찰한테 걸면 혼나고 그러니까. 마약을 만나면 본드를 내봤어요. 본드를 내봤다? 네. 비닐봉가에 본드가 코를 들마시고. 돈이 식으로 비닐봉지에 본드 빨면 예. 얘가 가는데 내가 그리고 돌아보잖아. 누가 누가 하면 돈벌이가 안 되는데 뭐요. 그러고 그 팔려고 빵 팔려고 그거를 영진이 약간 돌아야지. 돈이 식으로 쌀기 냉정실로 팔려면 못 팔려. 냉정실로 그게 잘못하다가 슈퍼맨이 아파트 옥상에서요. 그거 본드 많이 벌면요. 나는 산신령이다 하고 뛰어내서 뒤지고 슈퍼맨이다 하면서 뛰어내서 죽어요.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는 그래요. 그렇게 돼요. 예. 학생들이 본드 해가지고 옥상에서 할 때가 있으면 해요. 옥상에 그거 많이 하다 보면은 부탄가스로 나는 안 부탄가스로. 했지만 부탄가스도 그래. 그 안에 옥상에가 그거 잘못하면 얼굴에 화상이 있어. 머리가 부탄가스 흡입하다 보면은 해봤어? 아니 안 해봤어요. 남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맞아요. 본드 빨거나 부탄가스 빨아본 사람. 그걸 밟았어. 청년팔이야. 그거 저희 집에 청년팔이야. 목사님 마약하고 부탄가스나 본드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마 이 아니요 여기는 그게 아니고요. 뭐가 이거요 비싼데 부탄가스는요 이게 어릴 때요 이제 가스를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애들이 막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해봤는데 냄새가 되게 많았거나 그걸 본드랑 이제 알아봤는데요 부탄가스를 이제 친구가 해고 비나는데 뭐하냐고 이빨에다 펴갖고 딱 해놓고 나서 담배불을 붙였는데 여기서 불이 뻥 나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부탄가스를 불고 냄새 이상하다 그러고 담배를 딱 불었는데 불이 팍 나오더라고요 그 앞에 있는 거 좀 모르겠는데 많이 해봤는데 좀 많이 아니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탁가들을요 저거 없잖아요. 저 아니 많이 부탁가들 없잖아요. 해봤는데 부탁가들 먹은 다음에 해보라고 연기가 빠진지 모르고 아이고 맛 없어 그러고 하나님 불을 딱 붙여서 그걸 본드를 안 하면 갑자기 앞도 펑 불려가지고 머리가 다 달렸어. 근데 또 약국에서 콩알 같은 거 있잖아요. 환각제도 팔아요. 그것도 안 했어요. 우리 동네 그걸 팔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콩콩 우리 동네 내미랄 거리에 여인들이 전부 그걸 사서 먹고 부끄러움을 잊고 그 일을 하잖아. 똥약이야 똥약. 냉정식으로 끝팔이가 돼요. 끝팔이가 보통 것도 뭐 팔이. 저는 교회를 안 하면 뭐 하는 거야? 7살 때부터 다녔어요. 근데 우리 동네 사람들 그 뽕약을 처음에는 부끄러운 그걸 없애려고 남자들을 이제 상대해야 되니까 그걸 먹고 그걸 이제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중독이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독되다 보니까 그걸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리에 앉지더라고. 걷질 못하고 달달달 떨면서 그렇죠. 달달 떨면서 거리에 앉아 이러고 있어요. 약에 의해서 살아요. 우리 동네 삼총사라고 여자들 그렇게 있거든. 충년, 성년 이런 사람들이 그걸 먹고 그렇게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호객행위를 하는데 막 나중에는 달달 떨어. 모사님, 내가 한 가지는 이야기해. 원래 여자들이 몸 파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 원래 그 약이 있어요. 뽕약. 그게 무슨 약이냐면 내미랄. 예? 옛날에 약국에 억수로 많이 팔았어요. 우리 동네 약국 예, 있어요. 그게 마약 성분이 섞여 있어요. 그 약 안에. 그걸 또 먹고 여자가 몸 파는 지도 몰라요.
부끄러운 일을 그냥 예, 부끄러움도 없고 막 그냥 막 남자들 일하고 버스 가지고 일하고 자고 막 일하고 우리 저 동네 미숙이라고 조그만 애 있어요. 미숙이 아는 사람. 송미숙이 송미숙이 송미숙. 아니고 예, 예. 조그만 애. 나이 좀 있고요. 저 원고하고 사는 원고하고 거 사는 아니? 예, 원고. 주방장 옛날에 했던. 그래 이용구. 걔가 우리 경북 하숙에서 그 일을 맡아서 해줬던 아가씨거든. 오래됐지. 그런데 그렇게 이제 원구 만나서 내가 원구한테 이 사람 구원해 보라 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아야겠지. 예. 그래서 둘이 이렇게 잘 사는데 살면서도 동네 들어와 있잖아. 그 방언 있잖아요. 네, 참 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그런 생활을 벗어나지 못해. 동네 아줌마들도 옛날에 다 그거 했던 사람. 네, 동네. 네. 그걸 이렇게 팸프하면서 젊었을 때는 우리 성렬 엄마가 지금 나이가 76, 5 됐어요. 70 대여섯 됐어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는 이걸 하면서 전부 아가씨 역할을 한 거야.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우리 동네에 오는 남자들은 술 마시고 대부분 오잖아. 예, 예. 그럼 아가씨 방에 가면 불이 뭔 색깔이요? 빨간 색깔이요. 예, 빨간 색깔. 빨간 색깔에다가 불이 3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젊은 여자인지 나이 든 여자인지 분간이 안 돼요. 술 마셨지? 불빛이 뻘거지? 희미하지? 뭐가 안 보이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그 여자들이 나이 같은 거 전혀 뭐하니까 80 먹은 그런 할머니도 그 일을 했어요. 맞아요. 우리 예, 80 먹은 할머니도 그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박만수 권사님하고 친구 있잖아. 옥인가? 거기는 나이가 지금 80 가까이 됐을 거야. 그런데 지금도 그 행위를 하고 있어요. 뭐 안하네 그 책봉상 빌리는 거. 그런데 예. 그 일을 한번 이렇게 들어서 가지고 평생 그렇게 하는 거야. 80인데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 전 이게 어둠에 잡힌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찍부터 머리가 아팠다. 여러분 일찍부터 마약, 술 하면서 이렇게 방황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어려서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부모들이 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바른 길,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여러분 그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어려서는 그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깡패 세계 속에 들어가 깡패들이 그거 가르쳐 주냐? 전혀 안 그러는 거예요. 그 정신병원 가고 알코올병원 가봐. 그거는 완전히 더 병자 된다니까. 그런 데서는 뭐 해주는 게 없어요. 병원비 저 같은 경우는요. 병원비가 비싸니까 기도원을 보내더라고요. 기도원. 병원비는 그 당시 60만 원 내는데 기도원은 15만 원밖에 안 받으니까 그거를 보내더라고요. 철조망. 그때 숫자 그때는 철조망 안 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밥값을 먹다가 욕심이 생겨서 철조망을 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동생하고 매제하고 결혼해가지고 엄마하고 아저씨하고 나 데리러 또 2년 8개월 만에 왔더라고요. 그게 어디 기도원이냐면 가평 은혜 기도원 송건동 목사, 송호돈 목사, 가평 은혜 기도원. 이렇게 보면 은혜 기도원.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눈을 딱 보면 눈빛이 약해요. 눈빛이 정상적인 사람은
이 밝은 눈빛이 나와. 그런데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은 0.2% 정도 눈빛이 약해요. 누구 웃는 거예요? 뭐 한데 목사님 마귀가 뭐라는 줄 알아요? 너도 한번 핸드폰도 좀 너도 사기쳐서 돈도 벌고 너도 한번 멋있게 살아봐라. 부산 가서 배를 타든가 내 안면도 가서 배를 타든가 하나님 믿지 말고 그냥 돈 많이 벌고 여자 드리고 그냥 살아라 하는데 난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 아까 그 얘기했는데 권사님이 아까 했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생각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거야. 여기 생각 속에다 지금 부산 가서 배 타고 돈 벌어가지고 그 번 돈 갖고 술 마시고 여자들하고 즐기면서 여자는 데리고 사는 거죠.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런 것에 끌려가면 안 되고 삶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살아갈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집 나가서 부모 말을 안 듣고 집 나가서 목표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은 전부 돈 생기고 돈 좀 벌면 술 마시고 아니면 술 여자 여기에 전부 나가리 된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깊어지면 게임 이제 여자하고 지내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게임, 도박, 경마, 카지노, 포르노 이런 데 빠져. 그래가지고 돈을 거기 생기면 걸로 가니까 거기에 이제 중독돼서 일생을 이렇게 사는 거야. 젊을 때는 힘 있으니까 괜찮은데 나이 들어가면 힘 떨어지니까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게 되는 거야. 맞습니다. 이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후회가 되죠. 왜 그렇게 살았던가 후회가 되죠. 바보처럼 살았어. 그게 부모님들을 우리도 부모님이 공부를 못했어요. 옛날 시골에는 부모님들 공부를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공부를 못했잖아. 어머니 세대. 그때 당시에는 국민학교 나오면 면석이 다 했어요. 국민학교 나오면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국민학교 2학년 다니다가 못한 거예요. 왜냐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때 그래서 국민학교 나오면 면석을 다 하고 중학교 나오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학벌이 공부 그런 거 전혀 따지도 않았고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부모들이 미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 벌고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자식들을 낳고 이렇게 살면 성공이었어. 인생 성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는 꿈을 가져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어려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려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교회를 안 다녔어.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누가 전도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교회가 뭔지 이런 것도 몰랐지. 예수님이 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은 물론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 전도를 들어본 적도 없고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성막을
선마을 조도에서 열심히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살면 장땡이었어. 장대보도 상가 강대가 더 높은데 그 따라지가 더 높은데 그런데 이제 부모들이 그런 꿈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얘기. 부모들이 나에게 꿈을 심어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꿈을 심어준, 응? 꿈을 심어준 사람. 어떻게 살아라 하며 꿈을 심어준 사람. 저는 있는데 응. 아버지가 저는 연장을 하시면서 나무 같은 것을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시기 나무를 참 많이 심으셨어요. 분재. 예예예예. 그래서 저희가 과수원이 되게 많았어요. 오. 네. 분재.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너는 과수원을 쳤고 네 거야. 너를 줄 거야 했는데 약속을 뻥 쳤어요. 결국에 꿈을 저한테 말만 하고 심어주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공부에 대해서 참 제가 아버지를 되게 미워했던 게 그거였어요. 아버지는 돈은 많았어요. 네. 남들이 볼 때 저를 되게 부러워했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다니는 게 저를 부러웠거든요. 근데 저는 아버지 얼굴을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했어요. 아버지는 집에 전지 없어요. 서울에 가시고 가끔 이렇게 우신단 말이에요. 네, 그랬어요. 아니 위원장이었으면 근데 아니 동네에 있어야 될 텐데. 네, 그렇게 서울을 가셨어요. 서울에 뭐하러 간 거예요? 그거 아닌데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후처예요. 큰 어머니가 계셔요.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사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많은 땅이 있기 때문에 집에 오시는 시간이 없어요. 친구분들 이렇게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렇게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하지만 저는 하나 나는 다른 친구들이 부럽잖아요. 그래서 왜 저런 가족처럼 왜 나는 못 살을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의 아버지의 근데 무서운 건 있어요. 공부하라고 해요. 그럼 아버지가 오면은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 해놓고 목표는 정해주지 않아요. 예. 심어주질 않은 거죠. 그러면서 제가 성장을 하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라고 했어요. 나도 그렇게. 예. 근데 정작 제가 아버지 길을 가보라요.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독선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상하지는 그렇게 못해요. 제가 볼 때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대부분 자상한데. 예. 아버지는 자상하고는 거리가 멀리. 예. 그게 아버지는 제가 성장 과정에서 보면은 돈의 목표가 딱 돈뿐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있으면 투자 이렇게 하는. 저도 이제 그 근성이 뭘 봐도 가지고 성장하라는 거니. 이제 이렇게 돈이 삐딱서리 많이 타셨는데 이제 반박을 하는 게 이제 제가 성장 과정에서 그게 어머니한테 간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못하니까 어머니한테 모든 것을 응석을 어머니한테 다 했던 거예요. 있으니까 제가 말하면 모든 게 그냥 두 마디를 안 해요. 엄마 뭐 줘? 하면 줘야 돼요. 토를 달면 제가 하는 거 있어요. XX 하면서 저는 엄마한테 제 친구뿐이 안 됐어요. 제가 용어가 진짜 나쁜 인간이었지만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저도 참 그래요. 그냥 어머니를 어머니로 존중을 안 하고. 그게요. 제가 이 부분이 제가 중학교 때인가 어느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저 그때까지만 해도 큰엄마, 엄마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큰엄마는 큰엄마인가. 예,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 큰 집과 우리 집이 되게 뭐 한 가족처럼, 네, 큰어머니 형이나 누나나 그냥 그 형제처럼 지냈어요. 그러니까 엄마, 큰엄마라는 개념보다는 한 가족의 구타리 안에서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때가 어느 친구가 야, 너는 엄마가 둘이야? 네, 저는 그 말의 뜻을 몰랐죠. 모르죠. 제가 큰엄마, 작은엄마 구분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무슨 말일까?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엄마가 둘이래. 누가? 그랬더니 엄마가 야, 저를 이렇게 아니야.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제가 의문점 생기니까 자꾸 누구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엄마도 미운 거고. 첩이라는 얘기를 이제 거기서 이제 아는 거예요. 후처라는 게. 그게 충격이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 큰어머니의 치고 큰형이 남자예요. 네. 그분이 법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90, 지금 홍제동에 사시는데 그 형한테 제가 물었어요. 야, 형아 알았죠, 형아. 형아는 알아? 왜 우리 엄마가 아빠를 만났는지? 제가 지금 제가 중독자죠. 제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 엄마의 그 사연을 알게 돼요. 우리 유삼촌이 한 분이 딱 계셨는데 저같이 부쩍 꼴통이었나 봐.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은 살짝 나는데 여기까지만. 이분이 술을 드시고 기차에 쫓으라고 돌아가셨어요. 그러게 어머니는 이게 어떻게 아버지 후처가 됐냐? 아버지가 돈이 많잖아요. 머리에 들은 것도 있죠. 뚱만 들었지만은. 그러니까 돈으로 이 처갓집에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얼마만큼 어머니는 유정수 여사님을 많이 빚대서 그러신 성품을 가졌어요. 그래서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어머니를 미워했던 거예요. 아버지도 미워했고. 그러니까 하라는 것은 않는 거예요. 삐딱서리 타는 거예요. 대놓고 하면은 반박을 하면 혼나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그때부터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오거든요. 누구 싸웠어요. 엄마 말하면 줘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큰 목표가 우리 친구 아까 딴따른 것들이 많아가지고 결국에 종창님이 술집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결론이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목표는 말만 해놓고 설정은 해주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꿈이라는 거, 내가 앞으로 성장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저 한 번도 내가 아들만 둘이지만 88년대예요, 그 놈이. 근데 제가 목표 설정을 해보고 사는 줄 알았어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제가 후회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랬어요. 자식한테 내 청을 하나 주지 않을 거야. 이 못된 것이 지금부터 자식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자식을 줄 바에 저는 그냥 너는 네 인생 살아. 아버지에 대하여서 생각도 하지 마. 저는 애들하고에 대해서는 지금도 냉정하게 제가 목표를 삼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나 이대로 그냥 그대로 살다가 내가 김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제가 어제 오면서 그제 저녁에 그걸 봤어요. 저는 그 목사님의 그 성품, 제가 진짜 어려웠을 때 제가 법원에 이제 내가 그걸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강남교회 가서 20만 원 그 받은 봉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성품이나 돌아가셨다는 그 얘기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원망했어요. 조금 더 편안하게 좀 가시게 하지. 왜 꼭 그렇게만 가시게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가 아직은 뭐 갈 길을 못 잡고 있지만은 그 목사님처럼 진짜 어머니 아버지를 원망하지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자식도 다 지인들 갈 길 가지만 저는 제 인생 이제 뭐 제가 가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를 살고 내일 죽을 만요. 진짜 더 이상 욕먹고 손가락질 밟지 않고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길을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친절하는 부분이 그건 죄송합니다. 저기는 어머니가 돌이었다 그것을 이제 무리가 삼아가지고 그걸 얘기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 내용을 알려준 거야. 너희 엄마는 첩이랐다. 이 얘기를 듣게 될 때 이게 제일 큰 충격이 됐을 거야. 첩? 그럼 우리 엄마는 번 엄마가 아니네? 그럼 왜 첩으로 갔지?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들면서 그렇게 살게 된 아버지도 미워지고 그렇게 가서 살게 된 엄마도 미워지고 이게 빙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탁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바라볼 때 미움이 딱 고정되고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지게 된 그런 얼어붙은 마음, 미움이 들어서 마음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서 그들을 괴롭히는 삶을 살았으리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기를 또 학대하고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복수나 화풀이를 하면서도 살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게 되고 냉정해지고 비정해지고 그러면서 나는 더 고통스럽고 사람은 그렇게 되면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받고 사랑먹고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야 따뜻해져요. 사람은 사는 맛이 생기는데 그러한 관계들이 전부 얼어붙고 단절됐고 끊어졌어요. 파괴됐어요. 그러니 뭘 해도 방랑자로 산 거예요. 방랑자요. 어떤 일을 한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하는 거지. 이 마음은 여전히 방랑자요. 맴도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살면 뭐하겠냐 해서 술 마시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이르렀고 그러다 보니 영국 가서 술 마시고 죽자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고 40일 동안 술만 마셔봤다. 그렇게 삶이 이어져 오게 된 게 그 어머니 그 문제 이게 가장 큰 충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해달라는 것을 안타까운 아들이기 때문에 다 해주면서 살았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미 본인 속에서 이게 관계가 이런 상태에서 비참함을 경험한 거예요. 비참함을 경험.